네, 오늘 발표된 코로나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4명이 줄어서 현재 274명이고요. 사망자는 25명이 늘어서 국내 사망자 모두 6,812명이 됐습니다.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22,907명입니다. 자, 교수님, 연휴 끝나고 맞이하는 첫 평일 목요일입니다. 지금 지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표가 상당히 좋습니다. 지표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확진자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확진자는 오늘 역대 최고치가 나왔습니다. 어제 대비 약 2,640명 정도 늘었으니까 확진자는 오히려 늘어서 나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은 다른 지표들과 같이 생각해 보면은 확진자의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 나쁘지만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4만 명대 이렇게 나오는 것이 좀 더 바람직스러울 것 같은데 오히려 저는 다소 제가 기대하는 숫자에 못 미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마저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는 것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어제 대비 4명이 줄어들면서 274명입니다. 거기에다가 사망자도 어제 대비로는 약 10명 정도 늘었습니다만은 다른 날 평소와 비교를 해보면은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습니다. 25명이 안타깝게 사망하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이렇게 사망자가 많이 나오지 않고 확진자가 폭증하게 되니까 당장 치명률, 누적 치명률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누적 치명률이 매일 0.01%포인트 줄어들거나 오늘같이 하루 만에 0.02%포인트, 오늘은 0.02%포인트가 줄어들면서 누적 치명률이 0.75%가 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에는 0.7대가 깨어지면서 0.6대로 진입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연령 분포별로 위중증 사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신 위중증 환자가 274분, 60대 이상이 212분으로 비율로는 77.37%, 50대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244분, 비율로는 89.05%입니다. 크게 주목할 것은 없지만 단지 20대 보시면은 오늘 위중증 환자가 4명인데 어제 3명이었습니다. 1명 늘었다고 하는 것 이외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안타깝게 신규 사망이 25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보시다시피 60대 이상에서 전체 100%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이 바이러스는 60대 이상 고령층이 제1위험군이라고 하는 점 다시 말씀드립니다. 동시에 여러 가지 확진자는 많아지고 있습니다만은 중환자 병실 등 병실 상황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환자 병실은 정부가 보유 중인 게 2,370개인데 현재 점유되어서 사용 중인 것이 20% 이하입니다. 비율로는 16.1%가 사용 중이고 비어있는 것이 1,989개 정도 됩니다. 일반 병상은 당국이 보유하고 있는 게 18,619개인데 사용 중인 것이 41.7%, 비어있는 것이 1,850개 정도 되니까 병상 여유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백신 접종 현황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차 접종 신규로 진행하신 분이 10,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인구 대비로는 53.1%, 60세 이상으로 한정해 보면 3차 접종률은 85.8%입니다. 그리고 1차와 2차 접종도 크진 않습니다만 꾸준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접종 누적 인원은 4,400만 명이 넘어서면서 인구 대비 87%, 2차 접종도 85.7%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새로운 대응 체계, 오미크론에 대응한 새로운 체계가 시작이 되고 또 본격적으로 대유행이 되면서 확진자 수도 많아지고 있죠. 관련해서 권덕철 복지부 장관이 지난 31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미크론은 독감처럼 관리 가능해져야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권 보건장관께서 라디오 인터뷰한 내용 전체를 제가 우선 한번 보았습니다. 예. 보았는데 기본 틀, 그러니까 권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식하고 계신 기본 틀이나 제가 생각하고 있는 기본 틀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는데 미세하게나마는 좀 다릅니다. 그런데 이 미세하게 다르다고 하는 게 단지 미세하지만은 않습니다. 자, 권 보건복지부 장관이 예.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겁니다. 오미크론이 독감처럼 관리 가능해져야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이 언뜻 들으면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얘기는 다소 틀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식이 저와는 좀 다릅니다. 어떤가 하면 이거죠.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오미크론이 독감처럼 관리 가능해져야 마스크를 벗겠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관리의 방점이 찍혀 있다는 거예요. 관리가 가능해야 마스크를 벗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면은 마스크를 벗을 수 없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인식은 달라요. 제 인식은 이게 아닙니다. 제 인식은 뭐냐면 이거죠. 관리의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의 방점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거죠. 독감 정도로, 오미크론이 독감 정도로 위중증화율 및 사망자가 낮으면 여기에 저는 방점이 있는 거죠. 낮으면 관리에 상관없이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바이러스 자체가 병원성이 낮다는 거예요. 병원성이 낮으면은 우리가 관리를 안 해도 자연스럽게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장관께서는 계속 관리 영역에 두면서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하든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마스크를 벗겠다고 하는 거고, 저는 그것보다는 병원성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병원성이 낮기만 하면은 우리의 관리와 상관없이 그때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권 보건복지부 장관과 제가 말씀드리는 것 사이에 큰 틀은 비슷하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기본 인식에서는 다소 다르다 이 생각을 갖고 있고, 예. 저는 오히려 제 인식이 맞다 이 생각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국이 제 인식 같은 거가 있어야 확신이 서면서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방역 당국은 계속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이 관리의 틀을 벗어나고 있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 그렇습니다. 패러다임이나 생각의 틀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지금 오미크론의 병원성이 얼마냐라고 하는 거에 확신이 생기면 관리의 영역이 아니라 바로 그 상태로 뛰어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약간의 결의 차이는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권덕철 장관의 얘기는 관리의 방점이 찍혀 있고 교수님의 의견은 독감 정도로 위중증 화율이 낮으면 관리에 상관없이 우리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얘기해 주시는 거잖아요. 관련해서 때마침 시청자 한 분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여쭤보도록 하죠. 오미크론과 독감의 병원성 차이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가 독감과 같은 풍토병으로 진행이 되는 거면 매년 겨울 찾아오는 독감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병원성을 갖게 되는 걸까요? 라고 독감과 비교해서 알려달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게 이제 데이비드 시브니라고 하는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이거죠. 제가 주먹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독감의 병원성 내지 치명률하고 코로나가 독감화됐다는 거죠. 이제 코로나가 풍토병, 즉 코로나가 독감화되었을 때 이 두 개를 비교해 주세요라고 예. 하는 질문이에요. 질문 자체는. 자, 그러면은 독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감은 통계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문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매년 그러니까 계절성으로 발생하는 거죠. 한 해의 겨울에서부터 다음 해의 초봄까지입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치명률이 0.1%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는데 학계에서 통계적으로 대충 나온 게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사망자가 적게 나올 때는 3,000명, 많게 나올 때는 5,000명에서 5,500명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치명률을 계산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독감이 유행할 때 우리나라에서 감염자가 300만 명에서 550만 명, 300만 명에서 550만 명 정도의 감염자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분모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0.1% 치명률이니까 3,000명에서 5,500명 사이에 사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겨울 시즌을 생각해 보면은 한 500만 명 정도의 감염자다 이러면은 지역 사회에서 10명 중에 1명 정도가 감기에 걸렸다. 대충 우리가 감이 오시잖아요. 그죠? 독감에 걸렸다. 독감에 예. 걸렸다. 감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강의 같은 걸 해보더라도 한 10명 중에 1명 정도의 감염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독감인 경우에는 겨울에 우리나라에 300만 명에서 500만 명 정도가 감염이 되고 사망자는 3,000명에서 5,000명 정도 나온다.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미크론이 유행이 되어가지고 이게 독감화되었을 때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첫째 하나는 지금 나와 있는 결과로는 치명률이 0.1 이하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0.1 이하일 것이다. 왜냐하면 팍스로비드 먹는 치료제가 적극적으로 처방이 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치명률 정도, 위중증화율 정도가 0.1 정도로, 0.1% 정도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팍스로비드를 쓰게 되면은 그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미크론이 독감화되어서 풍토병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괴롭힌다고 할 때 이때 독감보다는 상황이 더 좋은 방향이 될 가능성이 예. 있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우리가 2년을 보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이 코로나19에 그러니까 이제 알파도 있고 델타도 있고 뭐 많잖아요. 네네. 오미크론도 있을 거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감염자가 얼마 정도 나왔느냐 하면은 90만 명 정도 나왔다는 거죠. 이게 90만 명. 우리나라에서. 2년을 통째로 예. 했는데도. 그러니까 이런 걸 감안하면은 오미크론이 독감화된다고 하더라도 확진자도 적겠죠? 네. 적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예. 거기에다가 치명률도 더 낮아 보이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방역 당국이 확진이 생기면 곧 오미크론이 더 유행했을 때 독감처럼 인식하지 않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감, 겨울에 유행하는 독감과 오미크론이 감기화되었을 때 이 두 개를 비교하시면은 아마 그런 정도의 결론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예.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근데 지금까지의 경향성이나 추세로 봤을 때는 치명률이 독감보다 더 낮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 데이비드 씨님께서 추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코로나19 백신이 나와 있고 팍스로비드라는 치료제가 있는 상황에서 꼭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약해져야만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한 걸까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마 이 질문이 뜻하는 바는 지금 이 상황 정도면 모든 것이 일상으로 가도 되지 않느냐라는 뜻을 함의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 질문에서 아주 키가 있는데요. 키가 있습니다. 키가 뭐냐면 확산세예요. 확산세. 확산세를 다른 말로 하면 전파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거를 좀 더 확대하면 뭐냐면 확진자 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데이비드 시인이라고 하는 분이 뭘 질문하고 있냐면은 확진자가 더 나와도 백신이나 치료제가 있으면은 확진자와 상관없이 일상생활로 가야 되냐는 거 아니냐라고 예. 하는 질문이거든요. 정확한 지적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확산세를 다른 말로 하면은 확진자라고 볼 수 있는데 확진자가 더 나온다고 하더라도 앞쪽의 질문, 즉 병원성이 낮고 그다음에 먹는 치료제나 백신이 있다고 하면은 오히려 확진자와 상관없이 일상생활로 가는 거 아니냐, 가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저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다. 이렇게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린다. 그 말씀드립니다. 예, 교수님께서 조금 전에 방역 당국이 확신이 생기면 독감처럼 인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지금 데이비드 씨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 측면 한번 여쭤볼게요. 방역 당국의 인식을 알려주는 한 그 발언이 실린 기사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거리두기 안이 이번 주 일요일에 끝나는데 내일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 총리가 이런 발언했습니다. 뉴스원 기사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김 총리 확산 속도가 생각보다 더 빨라 4일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면 확산 속도가 정부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른 것 같고 함께 확산을 어느 정도 눌러놓지 않으면 여러 가지 우려하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교수님의 의견과는 좀 결을 달리하는 것 같아서 교수님의 생각을 여쭤보겠습니다. 결이 상당히 다르죠. 예. 그러니까 김 총리께서 크게 중요한 두
두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는 앵커께서 예. 말씀하신 대로 확산을 어느 정도 눌러놓지 않으면 여러 가지 우려하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한다라고 총리가 발언하셨고, 또 다른 하나가 뭐냐면은 오미크론 확산의 파고를 최대한 낮춰서 피해를 최소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두 가지를 하셨는데 저는 둘 다 다소 동의하기 어렵다는 거 본다고요. 왜 그러냐면은 총리가 지금 이 인터뷰에서 하고 있는 말씀이 서로 간에 맞지 않는 말씀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확진자들이 더 많이 나올 것을 염려해서 동네 병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앞에 모두에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동네 병 의원이 나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코로나19를 독감처럼 본다는 거잖아요. 코로나19를 독감처럼 본다고 하는 것은 동네 병 의원에서 그냥 코로나 걸린 또는 코로나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동네 병 의원을 이용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확산이 되든 말든 상관없이 위험에 빠질 수 있거나 위험에 빠진 사람들만 구해낼 수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그러는데 총리는 지금 어디에 방점이 꽝 찍혀 있느냐 하면은 확산에 찍혀 있다는 거예요, 확산에. 그렇잖아요. 총리의 발언은 뭐냐 하면은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올 거를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인식이 이래가지고는 오미크론의 상황에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오미크론의 낮은 병원성을 활용을 해서 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종식에 가야 되는데 총리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방식으로는 이 오미크론의 대응에 적당하지 않다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총리의 인식에 다소, 물론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총리가 이런 말씀을 예.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신이 서게 되면은 발언은 바뀔 것이다입니다만은 분명히 발언이나 인식이 바뀌어야 좀 더 과감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저는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이 측면이지 않을까요? 방역 당국에 보수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고 방역 당국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들이 자칫 그 메시지를 잘못 해석하게 되면 모든 방역 수칙과 뭐 예를 들면 백신 패스라든지 여러 가지가 얽혀 있고 영업 제한도 얽혀 있는 상황 속에서 한꺼번에 풀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의료 체계에 부담을 주는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염려해서 좀 보수적으로 접근한 게 아닐까요? 저는 이제 한 두 가지로 보는데요. 예. 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시는 그 지점이 하나가 있고요. 분명히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저는 선거도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고 봐요. 그냥 이제 이런 거죠. 그 앞쪽에 거하고 연관이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은 만일에 방역 당국이 저와 같은 입장을 취해서 갔는데 확진자가 너무 많이 늘어난다. 그러면은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 확진자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논조로 쓰게 될 경우에는 이것이 선거판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확진자가 10만 명이 나왔다. 근데 그렇습니다. 충분히 우리 의료 체계에서 감당이 가능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변의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숫자만 보고 놀라서 그것이 방역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선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염려해서 방역 당국이 아직 확실한 그런 어떤 입장을 정리를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WHO에서도 이런 얘기했단 말이죠. 경각심을 좀 가져야 한다. 우리가 이걸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역시 같은 뭐 방역 당국은 아니지만 방역 주체로서 이런 얘기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둘로 나눌 수가 있는 예. 거죠. WHO가 주로 관리하는 국가하고 선진국 어떤 그룹하고는 좀 다르다 그랬지 네네.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럽은 주로 선진 국가들이 많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유럽은 WHO가 얘기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WHO가 얘기하는 것은 백신 접종률이 낮다거나 그다음에 아직까지도 확진자가 많다거나 그다음에 팍스로비드 같은 먹는 치료제가 공급이 안 됐다거나 이런 데거든요. 그러니까 WHO는 그런 국가들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예. 그런 입장을 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는데 이제 유럽의 선진국들은 말씀드린 대로 WHO 입장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구분해서 볼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